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린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원의 시멘스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예,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100만 당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그 복음을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서 베이징 넘어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방송에서 김구 주석을 계속 띄우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김구 주석 계속 띄우는 방송이 나오는 이유가 참 신기해요. 예, 저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희가 이 김구 주석이 소비에트 체제, 공산주의 체제, 내각 개헌제를 하고 그 소비에트 체제에서 주석이 됐다, 이런 역사를 계속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역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은 갑작스럽게 김구 주석을 띄우는 그런 방송이 나오는데, 김구 선생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유엔에서 합법정부로 인정한 대한민국 수립 자체를 반대했던 인물이었고, 실질적으로 김일성에 의해서 많이 이용을 당한 우리 그 독립인사 중에 하나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북한에서 열병식 참관하고 그리고 북한의 T-34 전차로 무장하고 완벽하게 6.25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 민족에게는 사실상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론 독립 운동을 해왔던 그 공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그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요, 공산 제국주의의 100년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 당부당, 이승만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공산주의 국가는 왜 망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망했고 중공도 망할 거고 이제 북한도 뭐 망해가고 있고요.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10월 달에 이제 소비에트, 이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그게 그 러시아의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보다 13일이 늦대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달력인가 하여튼 그쪽 그 달력을 쓴데. 러시아 크리스마스 일자가 일반 크리스마스 일자하고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제 붉게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1921년 12월 30일 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생겨가지고 1991년 12월 26일 69년 동안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또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뭐 이런저런 나라들이 이제 그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산화되는 과정도 좌우 합작 정권을 통해서 좌우 합작 정부가 수립되는 것처럼 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좌익들이 우익 인사들을 테러하면서 결국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공산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4월 11일 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쭉 생기는데, 이 당시에 임시 헌장을 보면은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헌장 선서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리고 7조에 보면은 여기서 신은 하나님입니다.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신의 의사, 하나님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나라라고 임시정부 헌장, 우리로 현재로 치면
임시정부의 헌법에 아예 제7조에 이것을 예. 못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1919년 4월 11일 날 설립된 이 상해 임시정부를 기념식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탄압하고 네,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부정하고 유물론을 교회는 내세우고 또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민주공화제를 무너뜨립니다.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사기꾼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임시정부의 건국 정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예. 못하고 있죠. 임시정부의 건국 정신을 지금 훼손하고 짓밟고 있는 거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또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정통성이 전혀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는 예. 정권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우리 이제 건국 과정에서도 공존이란 없다. 천연두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다는 말인가? 나는 공산주의가 이 시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여기서 치명적이라는 것은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데들리 바이러스라 여기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이 공산당 바이러스입니다. 예. 반은 공산주의자고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1,300명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사망했는데 공산주의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사망한 사람들은 소련이 7천만, 그리고 중국은 한 8천만 명 정도. 7천만 넘어요. 거의 뭐 소련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더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1,300명 죽는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이제 그 70년 동안 생명을 앗아간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무섭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한다면 더 치명적인 공산주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신이 온전한 정부라면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을, 이 훈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치명적인데. 그리고 백신 맞고 1년에 1,500명 죽고 독감으로 3,000명이 죽는데 그 코로나로 1,300명이 죽었다면 그거는 무슨 뭐 단순 감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데 한 달에 30명씩 죽습니다, 여러분. 1년에 1,500명씩 죽습니다. 실제로 5천만 중에 작년 한 해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1,300명이 우리 국민들이 사망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0만도 안 돼요. 300만 정도 맞았는데 300만 명 중에 1년에 1,500명이면 훨씬 더 그 확률은 10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배 이상, 한 1.5배 정도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맞는 것보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거를 강제로 공무원들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일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한반도와 이제 만주, 상해, 뭐 연해주 등등에서 여러 개의 이제 임시정부가 생겼다가 1919년 4월 23일 날 생긴 한성정부로 다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상해 임시정부도 얼마 안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한성정부로 통폐합이 쭉 됩니다. 그 한성정부의 대통령도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한성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죠. 그 이승만 대통령은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했을까? 공산주의 실체를 이제 제대로 보셨죠. 이 1923년 3월 달에 태평양 잡지, 그러니까 이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를 발행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이제 글을 게재를 하십니다. 원래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는 사상 체계다. 이게 공산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우드로 윌슨이라든가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이 소비에트를 찬양한다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면서 전 세계는 곧 공산화될 것이라고 이런 이 찬사를 늘어놓기 바쁜 와중에
지식인으로서는 최초로, 뭐 세계 최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공산주의의 본질을 파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100년 전에 시작했던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전쟁이고,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 그러면 우리 100년 전에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시작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사탄의 제국인 이 소련이 저기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볼셰비키의 사탄의 제국이 생기고 2년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이제 조금 있다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끝을 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미국인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야,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끝낼 거니까 너희는 뒤로 빠져 있어.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이고,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고, 우리가 100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마침표는 우리가 찍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 7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송 대표님이 중공을 해체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는 아주 명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이런 영적 전쟁,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가 지금 중공이지 않습니까? 그 중공과의 마지막 싸움은 결국 누가 끝냅니까? 우리가 바로 끝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끝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이 끝낼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리고 이 여운형하고 이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1차로 40만 루블, 2차로 200만 루블, 뭐 총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3,060억 정도의 자금을 이 레닌한테 받아옵니다. 그래가 자기들끼리 막 그 돈 쓰고 치고받고 싸우고. 사실 그 돈이면 독립군을 얼마든지 용병을 쓰더라도 얼마든지 독립군을 양성할 수 있는 자금이었었는데, 하여튼 이 러시아 한인 공산당들은 결국은 1921년도에 바로 이제 자유시 참변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독립군 세력을 완전히 멸족을 시키죠. 거기도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들이 거짓말로 꿰어낸 거죠. 야야, 우리가 그 러시아가 그 일본군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하고 식량을 줄 테니까 그 스보보드니, 지금 우리말로 하면 자유시로 오라 해가지고 대한독립군단 3,500명이 가니까 러시아 군의 밑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라. 그러니까는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 하니까 거기서 다 죽여버리고 살아나는 사람 잡아가고 뭐 그런 거예요. 시베리아를 유배 보내고 남은 사람들은 이르쿠츠크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 러시아의 5군단 거리가 있는데 5군단 거리에 배속을 시켜가지고 그 밑에서 허드렛 일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만든 그리고 거죠. 1921년 자유시 참변 6월 28일 일어난 이후부터 8.15 독립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너무 참 우리가 너무 슬픈 현실을 맞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러시아 이르쿠츠크파 한인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대한 독립군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는 자유시 참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뭐 요인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남쪽에 와가지고 남노당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독립군을 소멸시켰죠. 맞습니다. 그리고 1922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 당부당이 나오는 겁니다. 야,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공산주의를 비난하니까 이 공산당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 공산당이든 상해파 공산당이든 가만히 있질 않았겠죠.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탄핵이 그때 당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국 역사를, 대한민국 헌법 역사를 보면 탄핵이 2번 됐는데 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대통령들이 이렇게 탄핵이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 의해서 탄핵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 북한 주민들 남쪽으로 넘어와라 뭐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북한 공산당과 중국,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같이 무너지니까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합작이죠. 합작으로 그들의 지령을 받는 남한 내의 종북 주사파 그리고 이 그쪽하고 연결돼 있는 이 기득권 기득권 세력 중에 정치인 세력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예. 후원을 받는 세력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런 세력들이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촛불 집회한다고 막 했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또 막 여기 들어왔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다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동원령을 내리면 거기는 예외 없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본국 송환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또 뭐 그 당시에 보면은 또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돈 얼마 여기 나오면 돈 얼마 준다 해가지고 알바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캠프에서 선거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이제 탈북자들 모아놓고 이 비트코인 그 교환증을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봉황 코인이라 그러니까 이 실제로 금권 선거를 한 거죠. 이게 예, 그때부터 금권 선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8.15 집회를 할 때 이 좌파에서는 예. 8.15 집회 참가자들이 이런 비난을 하니까 알바로 돈 받고 나왔다. 이런 이제 방송들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돈 받고 나왔는데 왜 거기서 우리가 헌금을 하냐? 헌금 주고 오니까 사람들 내는데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지갑 털었다. 그게 우리가 알바냐? 알바면 거기서 걷어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들을. 그죠. 그러니까 허구를 지어내면 그건 뽀록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됩니다. 요즘 내각 책임제가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또 개헌이 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가 되고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으로 당선이 됩니다. 주석. 이게 뭐 김일성도 주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석. 이게 시진핑 주석. 예. 왜 거기는 주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 30일 날 그 김구, 김일성 둘이 손잡고 북한에서 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그 성명서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자유총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대한민국 부정하고 자유총선거를 반대한 사람이 김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김자진 장군도 암살합니다. 암살군도 공산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 협객 김두한 씨인데, 김두한에게 김일성이가 6.25 전에 이 북한군 장성 군복을 내려보냈었어요. 장성 군복을 내려서 고민하고 있는데 김두한의 측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누구한테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바로 박상실이 공산주의에게 돌아가셨습니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두한이가 글을 못 읽고 아무리 그렇게는 하지만 아버지를 죽인 공산주의자들 그들과 타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거절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공산주의자들, 친중, 친북 세력들한테 그러니까 합작으로 당한 겁니다. 합작.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뭐 진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태극기만 든다고 뭐 저 박근혜 탄핵 무효 그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산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꿰뚫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데 사실은 SNS로 널리 안 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사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본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인간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그 사탄이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사고를 쳐야지 저 자식, 저놈 새끼 저 호적에서 파버려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려 이 소리가 나오게끔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괴계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하도록 반성하도록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 자유를 말살하고 처음부터 사단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이 얘기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누가 거짓을 가장 많이 얘기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예. 입만 열면 거짓말. 그게 뱀새끼예요. 저 아담의 그 여자한테 야 이거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거는 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죠. 이 에덴의 동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탄 뱀새끼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뭐예요? 거짓말. 그 자유를 말살하고 왜 자유를 말살하냐? 헌법에서 왜 자유를 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이게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독재가 가능하고 딴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독재, 억압, 살인, 뭐 동성애, 낙태,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그 고기를 먹고 또 아동성행위, 신체 일부를 뭐 매매하고 우상숭배, 장기 매매. 우상숭배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게끔 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니 너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하고 버리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거를 모든 거를 다 시켜가지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작년에 한창 말썽이 있었던 이제 유치원 사건들이 바로 유치원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사립 유치원들을 다 없애는 작업으로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막시즘 하다가 뭐 네오 막시즘 이름이 계속 바뀌죠. 컬처 막시즘, 문화 막시즘으로 바뀌었다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신자유주의, FCC, WCC, 뭐 WEA, NCCK 이게 다 종교통합,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진화론,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가 끊임없이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고세율, 고복지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뀌지만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이게 공산주의다. 그 부분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집에서 김치를 먹지 않습니까? 김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무김치, 배추김치, 겉절이, 동치미, 파김치, 쉰김치, 뭐 각종 김치가 있는데 본질은 뭡니까? 김치입니다. 김치입니다. 막시즘,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이름은 바뀌지만 본질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본질은 우리 성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자, 공산주의를 보시면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자 그럽니다.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높이죠. 하다 보면 그 집이고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다 내다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싹 사들여가지고 그 뭐합니까? 그냥 이제 공공 뭐 임대주택 짓고 뭐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지들은 이제 최고 호화로운 아마 60평대들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 서민들은 자기들이 무상복지 한다고 집을 임대주택에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해방을 위해 계급투쟁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러면서 고세율, 고복지, 무상복지 시리즈를 막 이야기하는데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 중산층을 무너뜨리면층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이 양극화를 시키고 양극화를 계속해서 조장하죠. 그 사이에서 불만층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돈 많은 사람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법을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 이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19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하는데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신들은 묻고 있는 족쇄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을 뿐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에 단결하라. 이게 공산당 선언입니다. 마르크스 앵겔스.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에서 그들에게는 조국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확하게 보면 조국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국 아니에요. 그 조국이 말고 대한민국과 같은 이 조국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를 해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론.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싸웠다. 억압자, 피억압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군대 내에서도 이 하급
하급 간부와 그 또 상급 간부를 갈라치게 하고 여군과 남군을 갈라치게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이 저 뭐 각 계층 의사와 간호사를 또 갈라치게 하고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게 하고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갈라치게 예. 하고. 예. 뭐 물론 이제 계급 투쟁에서는 예. 이제 원래 막시즘에서는 이제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 아까 말했듯이 이름 바꿔서 억압자하고 피억압자로 나눕니다. 근데 그놈이에요. 예. 김친 거예요. 예. 말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이렇게 계급 계층으로 있다 해가지고 부르주아는 반동,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여기에 자기들의 이제 동무라고 생각하고 예. 자 반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요? 적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적폐청산. 예, 여러분들 적폐라는 단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반동,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반동하고 동일한 언어인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왜? 예.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니까 예. 반동이라는 단어를 슬쩍 적폐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배자 계급과 피지배자 계급은 끊임없이 갈라치게가 싸우게 만드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레닌이 이제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하는데 1910년, 17년 10월 달에 이제 일어나는데 이 러시아의 달력이 지금 우리 달력보다 한 13일 정도 늦다 하더라고요. 뭐 또 얘들 전통 달력을 쓰나 봐요. 뭐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 뭐 그렇다고 합니다. 공산혁명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제 뭐 이런 구호였는데 자, 공산주의 원리 기본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네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과 전혀 배치되네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바로 종교죠. 예.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숭배, 사람을 찬양을 합니다. 인본주의. 예. 공산주의는 전부 다 창시자 내지는 그 예. 독재 정권을 이끄는 사람을 신격화해요. 예, 칼 마르크스를 이렇게 신격화하고 그 레닌을 신격화하고 뭐 스탈린, 이거 이제 모택동, 모택동 전부 다 살인마들 아닙니까? 근데 살인마들인데 김일성, 부자. 김정일이, 예. 그리고 이 시진핑이. 그 공산주의 인본주의적 실체를 보시면요, 창시자가 있습니다. 창시자를 높이고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규범을 또 책으로 만들 그 김일성 회고로 세기와 더불어 지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어서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들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홍위병들 있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공산주의에서 죄는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죄고 공산주의에서 구원은 공산주의자로 회심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제 그게 구원받는 거고 믿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 바로 영적인 거고 종교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가보면 더 명확하게 되는데 주체 사상에서 사회적 생명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일반 인민은 이 제한적 영원한 생명을 가지 않은 유한한 존재이나 영원한 존재인 수령을 바탕으로 수령과 결합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죠. 그래서 김일성 영생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000만이 넘는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겠는데 세계 10대 종교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도 원래는 이제 신학대학 다녔다더라고. 성가대 나오고 그랬다. 그리고 김일성이 엄마가 강반석인데 그 김일성 맞습니다. 외갓집이 그 교회 그 장로님들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외삼촌이 강양 목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은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전부 다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사람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사람 중심 이 부분이 북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 헌법, 북한 사회주의 헌법 3조에 나옵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8조에도 나오고. 사람 중심의 정치는 바로 북한 헌법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 중심의 정치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모든 나라의 헌법이 사람 중심의 헌법이에요. 예. 정치체도 다 사람 중심인데 사람 중심이라고 규정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원래 사람 중심의 정치고 헌법이 맞으니까. 그러나 이 북한 헌법이나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람 중심의 정치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헌법에서. 노동자, 농민, 군대, 근로, 인텔리만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텔리가 아닌 자영업자, 자영농,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그 사람 중심의 정치라고 할 땐 그런 사람들만 사람이 예. 포함되고 그 나머지는 공산주의로 신봉하지 않는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예. 반동이고 적폐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인이 예. 인이께서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뭐 SNS나 이런 데 보시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뭐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네 마음대로 다 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야? 인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공산주의인 겁니다. 건방진 거죠. 그리고 문재인의 그 사람 중심 경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유물론이 있는데, 자, 유물론은 뭡니까? 이제 왼쪽이 엥겔스고 오른쪽이 마르크스인데,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며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도래한다. 이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있는데, 하부 구조가 경제, 물질, 돈이고, 상부 구조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유물론이 되는 거죠. 그 유물론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가지고 강제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정신적인 거, 상부 구조, 정신적인 거는 종교,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물질, 장사하는 영업권보다도 더 못한 권리처럼 이제 헌법에 반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 유물론, 유물사관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에 반해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정권이 바로 인이 정권이죠. 그리고 그 이슬람 사원에서 이게 막 발병이 돼가지고 몇십 명이 감염자가 나오고 해도 이슬람 사원을 폐지를 안, 폐쇄를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한두 명만 나와서 폐쇄를 해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 이 지상낙원을 뭐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상낙원이 아니라 도덕도 없어지고 윤리도 없어지고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지배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같은 건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물질만 채워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도덕, 윤리, 뭐 철학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세계사, 뭐 역사 다 그냥 이 선택 과목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학생들을 바보를 만든다. 그리고 한자도 안 가르쳐. 왜냐면 한자를 알면은 전통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똘똘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민화 정책을 쓰는 거죠. 그죠. 진화론. 사람은 고등한 동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아메바에서 이 원숭이를 거쳐가지고 진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냐니까 우주가 폭발할 때 생겼대. 그 우주는 폭발했다 치자. 그러면 우주가 폭발하면 지 마음대로 폭발할 건데 어떻게 해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행명 이렇게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딱딱 맞춰가 도느냐, 어떻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도느냐 하니까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또 가설이 있고 대폭발로 우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폭발은 일어났냐 하니까 결국 몰라요. 가설. 진화론의 결과는 몰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창세기 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진화론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고등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등한 민족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고등한 이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는 고등 사상을 가졌으니까 열등한 존재,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열등한 존재는 숙청을 통해서 다 살인하고 집단 수용소로 보내도 숙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우등한 사람이니까 돈 없는 사람, 열등한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해도 된다.
그게 이제 이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극단적인 공산주의가 나중에 하나로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얘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고 모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고 탤런트, 맞습니다. 재능을 다 각기 다르게 갖고 있다. 누구는 영어를 잘하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구는 장사를 잘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애버려야지 진화론이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까 우리 성 대표님 말씀했던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죠, 예. 그건 장애인이건 예. 어른이건 노인이건 아이건 간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고등하게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주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문재인 정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장애인분들 한번 북한 방송 나올 때 북한 평양 방송에서 휠체어 탄 사람이 나오거나 목발을 짚은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뇌성마비 환자가 나오거나 한 적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예. 왜냐고요? 평양에는 그런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열등한 존재, 고등적으로 진화되지 않은 존재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이 혁명을 완수하면 장애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될 존재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 자, 5번째가 사람의 불행은 사회 탓이다. 세상이 완벽해지면 죄도 사라진다.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사회 탓이다. 니 탓이야, 니 탓.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아니 그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책임자 담당 선장하고 이준석 예. 선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항해사들 처벌했잖아요. 인재인데 그거를 왜 대통령이 선박 운항하는 것까지 다 통제합니까? 지금 문재인은 지난번에 그 제천 화재 통제했나요? 예. 안 했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도 그 제천 화재 참사에도 자기가 주범이겠네. 제대로 감독 안 해서. 전국에 산불 나는 거 대통령 책임이겠네요. 대통령이 그거 네. 감독 소홀해서 책임이네.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조국 사태를 보면은 자기 뭐 자식들 뭐 서류 조작했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희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디렉터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설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선생님 탓이야 또. 아니 그렇게 잘 보낸 걸 선생님 칭찬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 탓이라고 얘기를 하네. 참.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 조국의 딸 사건을 대학 입시제도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작을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그게 제도 탓입니까?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인간의 죄를 부정하고요. 결국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 탓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네. 회개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에서는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되면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 사회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 시절에 사회주의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 범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범죄를 신고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주의에는 범죄가 없는데 이 허위로 이 날조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처벌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사회주의에는 유토피아니까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가 발생해서 신고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이런 정말 개그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 6번째가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평등,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혁명을 하자고 합니다. 혁명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야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눈다고? 야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산당의 당부당에 이런 내용을 쓰였습니다. 자본가를 없앤다고? 야 경쟁력이 사라져서 더 이상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인을 없앤다고? 모든 사람의 하향 평준은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상복지 이 무상 공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죠. 머리 벗겨져요. 우리 옛날 할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무상 복지 하던 나라가 어딥니까? 베네수엘라인데 망했잖아요. 석유가 나는데도 망했어요. 340만 명이 탈출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집단화를 부추기는 반분홍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굶어 죽었어요.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부자들이 자기 걸 뺏기니까요. 씨앗을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씨앗을 안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다 굶어 죽는 거지. 보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겼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참사로 1932년에서 33년까지 2년 사이에 800만에서 11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가장 광활한 이 비옥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런 참사였습니다. 거기에 소련 전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될 수 있는 토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숨겼는데 어떤 기자, 용감한 기자가 자기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폭로를 한 겁니다. 취재해봐가지고. 자, 사유재산 몰수와 집단화가 부른 대참사 학살극이었다. 우크라이나 대참사는. 홀로 도모르라고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누가복음 3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니라.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옷 두 벌 있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에게 줘라. 먹을 것이 조금만 있더라도 없는 사람에게 줘라. 누구에게나 구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방금 얘기했던 옷 두 벌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먹을 것 없거나 옷 두 벌 없는 사람 누구예요? 스스로 근로할 능력이 없는 이 장애인들이라든가 병든 사람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스스로 근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자의 것을 빼앗아 주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많은 늑대 같은 이런 교역자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성경과 배치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강제로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부자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응은 하시겠지만 강제로 국가로 하여금 뺏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유토피아가 아닌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왕창 높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일하는 애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뭡니까? 아예 안 뽑잖아요, 사람을. 맞습니다. 안 뽑으니까 알바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택시 회사 사건을 우리가 수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법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특례 조항을 뒀어요. 최저임금이 어떤 게 있냐면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산납금을 제외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 산납금 빼놓고 나머지 자기들이 일해서 가져가는 금액은 임금에 포함 안 된다는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원래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인 거예요. 회사에서 소정 근로 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 그 시간에 맞는 그 임금을 주니까 대법원은 누가 들어갔냐면 민변의 사무총장 했던 김선수 대법관이 들어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 원래 하던 시간이 있는데 원래 소정 근로 시간을 줄여가지고 최저임금법을 우회로 일탈을 하니까 그건 위법이다. 그래서 그러면 산납금은 그러면 가져간 건 안 되거든요. 그건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근데 그건 가져간 건 반납도 못 하고 그냥 그건 위법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7시간 일했으니까 7시간 건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납금 빼고 또 자기 7시간 자기 일한 건 자기도 다 가져갔으면서 7시간 일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벌어졌는데 택시 회사들 전부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가져가면 돼. 근데 회사는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 택시 회사 전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자기 직장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가 네. 하도 뭐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니까 현대차가 돈을 버는데 다 주고 나니까는 이 흑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이제 망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투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 하도 데모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결국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어찌 됩니까? 그냥 졸지에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팔려 나가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치스러워요. 그런데도 또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참, 그리고 자, 이제 이 공산주의 이제 중국 공산당을 한번 볼게요. 이 참새가 이 뭡니까 벼를 쪼아 먹는다고 하니까 모택동이가 저 참새를 없애버리라 해가지고 참새 2억 마리를 때려잡았습니다. 중국 대약진 운동 때. 그리고 참새를 때려잡으니까 예. 해충들, 메뚜기부터 여러 해충들을 참새가 잡아먹는데 벼에 병이 들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첸세 선이라는 이 공학 박사인데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이런 그 초짜들이 그 선무당들이 나서가지고 농업을 어쩌고 벼를 빼곡히 심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배를 빼곡히 심으니까 병충해가 확산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모내기 할 때 우리가 줄을 과거에 예. 지금이야 이항기로 심지어 과거에 모내기 할 때는 줄을 해서 예. 반드시 띄워서 그죠. 예, 듬성듬성 심도록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아주 빼곡하게 심어버린 거예요. 그럼 벼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원전 탈원전 할 때도 비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선전 선동하고 뭐 환경 단체들 나오고 해가지고 뭡니까 투표하고 이 투표할 거냐고 이게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공학 박사가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서 기계나 돌릴 일이지. 그죠? 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인민들한테 생산 단위로 묶어가 무료 급식을 배포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저걸 한 예. 겁니다. 그리고 토목고를 해가지고 집에 있는 농기구, 철 뭐 있잖아요. 그 호미, 낫, 가래, 뭐 석가래 이런 것들 갖고 나오래 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뭐 센 물을 만들어 뭘 만든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요 농촌에서 이 용광로를 만든 거예요. 얼기설기 용광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포항제철처럼 좋은 철을 만든다고 이 토목고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철 기술이 농촌에서 만든 흙으로 쌓은 용광로에서 철들을 녹여가지고 좋은 철이 나오겠습니까? 온갖 잡동사니 불순물 들어가고 쓸데없는 주물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농기구가 없으니까 농사를 벼를 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있던 것도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택동의 대기근 이 대약진 운동 할 때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스탈린하고 똑같이 죽였네요. 4,500만 명. 그리고 7번, 7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네, 목적을 통해서 수단을 정성하죠. 예, 학살도 살인도 괜찮다. 수단은 살인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능가하는 죽음의 공장 굴락입니다. 사람들을 말 안 들으면 잡아 가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인간의 본성을 그냥 억압을 하는 겁니다. 오줌을 싸고 똥을 먹이고, 예?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예? 생매장하고 또 생체 실험을 하고, 장기를 떼내고, 그리고 강제 노역하고, 그리고 집단으로 이렇게 수용시키고, 그래가 죽으면 이 집단을 갖다 버리는 자, 김정일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1,000만 명은 도망가고 1,000만 명은 남한에 그 5천만에 대해서 1,000만 명은 도망갈 것이고 1,000만 명은 숙청하고 1,000만 명은 수용소본에서 남한의 좌파들 이 공산주의 혁명을 받아들이는 2천만과 북한의 2천만으로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되면 여러분 1,000만 명 죽이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자, 소련 공산주의의 반인륜적 범죄를 보시면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 4,500만 명에서 한 7천만 명 정도를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로 또 흘러가냐면 이게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1975년에서 79년까지 한 4, 5년 사이에 킬링필드 대학살이 벌어지는데 140만 명이 학살됩니다. 이 사람의 유골입니다. 뼈, 해골뼈.
캄보디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캄보디아가 지금 망한 게 이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안경 낀 사람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예. 하향 평준화를 얘기했던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식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도 없고 예. 학자도 없고 폴포트 정권이 농업혁명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택동을 본받는다고. 예. 이 세상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복하자. 가정, 국가, 교회를 해체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선전선동하고, 그래가지고 6.8 대혁명이 벌어지는데, 이때도 지식인들을 또 다 숙청합니다. 예, 문화혁명이죠. 예.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 다시 몇천만 명 또 죽이죠. 예. 숙청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죽은 사람을 보시면은 중국 대약진 운동 때 한 4,500만 명 정도가 죽고, 중국 문화 대혁명 때 약 한 2,600만 명 정도 죽었다는데 이거보다 더 죽은 것 같아요. 8,300만 명 정도 되네요. 예, 7,300, 한 8천만 명 정도 죽은 그러니까 걸로. 뭐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죽은 사람만 1억 5천만 명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모택동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금상 한가운데 사진을 걸어놓고 근무 교대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겠죠. 저 지식인들 다 잡아 죽였는데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 명을 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강제 수용을 했고 이 사람들을 또 장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참 그 남은 그 시신은 또 그 먹고 정말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968년에 그 문화대혁명 때 프랑스. 예. 예, 프랑스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본받아서 프랑스에서 이게 불이 번져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구속 없는 삶을 즐기라. 그래가 여성들이 또 이렇게 막 또 나옵니다. 자유 하면서 가정 해체, 교회 해체, 성혁명, 집단 섹스 아무하고나 자고, 동성애하고, 페미니즘하고,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출할 권리, 낙태할 권리, 뭐, 섹스할 권리, 동성애할 권리,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못 시키게 학생인권 조례 참 그 터무니없는 조항들은 학생에게는 무한한 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인도 제한이 되는데 학생은 무한한 인권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반하는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서울시부터 해서 6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어찌 됩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부적응, 낙오자가 되고 그러면 걔들은 홍위병으로 쓰겠다는 게 아닙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졸업하는 순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못하지. 공부를 안 했는데 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참고 인내하면 네가 될 수 있는 게 맞는데 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자, 9번째,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자유를 빼앗아도 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교회는 그 블라디미르 레닌이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소련 공산당 총리 흐르시초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스탈린 얘기도 한번 해야죠. 스탈린이 본인을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진보적인 생각을 나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는 스탈린하고 모택동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꼭 같습니다. 여러분,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꼭 같은 사람들입니까? 7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진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걸 반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진보 편에 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보란 것은
고통받는 저 북한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피 흘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구해내가지고 역사적 진보를 이루는 맞습니다. 게 그게 진짜 진보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진보가 아니라 저거는 그 남자가 여탕을 들어가도 그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하면은 처벌을 못하는 법,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남자가 여탕 가는 법을 만드는 게 그게 진보인가요? 진보가 아니라 그 변태죠, 그거는. 예, 일단 그 법안을 추진하는 차별금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남탕, 여탕, 혼탕에 일단 예. 집어넣어서 예. 그거 한번 견뎌보라고 한번 하죠. 예, 예. 그 국회의원들 보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뭐 김일성이 교시가 74년도 대남 공작 요원들한테 내린 교시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라, 그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신투죠. 신학교 침투.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그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겠다는 예, 거예요. 예.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뭐 이 국회에 지금 청원을 하는데 예. 국회 청원을 보니까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예. 미성년자도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예. 거예요. 자, 국회 청원에서 지금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찬성 청원이 지금 10만 현재 넘었습니다. 10만 넘었어요. 예. 많이 나와 있고요. 반대 청원은 오히려 숫자가 적은데 5만 명 정도.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팔이 안 열리네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 국민 그 자치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걸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읍면동 산하에다가 또 그 주민위원회라는 거, 이제 인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주민위원회가 뭡니까, 법도 만들고 세금도 뭐 관여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야 주민등록번호 뭐 갖고 와봐, 신상 정보 갖고 와봐,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게끔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누구냐면은 추천을 뽑는데, 추천으로. 아까 저기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저쪽 상대편 이거를 주장하는 상대편들은 누구냐면 이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벌써 그들은 10만 명 넘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안자, 이 대표 발의자를 보면 정의당 소속 이제 국회의원들 5명이 했죠. 그래서 보면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유호정, 배진교, 심산정, 이은주, 장혜영까지 해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전원이 나섰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옛날 더불어시민당이죠. 용해인, 그리고 김홍걸, 양정숙,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걸, 이번에 재산 명시 문제로 다주택자 요거를 제대로 신고 안 해가지고 제명되려고 하니까 탈당했죠. 그다음 양정숙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명의신탁 관련해서 문제가 되자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는데 요 9명이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가정보원의 이 대공수사권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개정안이 3년 유예가 됐습니다. 3년 유예가 됐는데 3년 유예되니까 이 좌파들이 이제 발끈하고 나서서 아예 국가정보원의 이제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폐지 청원 반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반대 운동을 서명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폐지 청원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야 종교를 없앤다고 자유와 평등을 가져오는 교회 조직을 없애는 것은 인류 발전에 악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정리를 하면은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도 없고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고 오로지 물질만 영원하고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모든 죄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사회 때문에 생긴 거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계급 혁명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목표는 계급 투쟁으로 유토피아 건설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은 속박된 노예다. 이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선전, 선동의 달인, 거짓말의 달인, 그게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예.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구글에서 광고 부적절을 내리고 또 많은 글로벌 디펜스뿐만 아니라 진자유 TV라든가 또 뭐 여러 TV들이 지금 너하라 TV도 일주일간 정지를 먹었는데 바로 자기들 구미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변호인단에서 너하라 TV에 대한 가처분도 들어가고 또 저희들 진자유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지금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이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월 2,000원씩 월 한 달에 커피 한 잔 좀 절약을 하셔가지고 1,000명만 후원을 해주십시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월 정기 후원 CMS 1877-0248도 있고 직접 입력하실 수 있도록 그 주소 URL을 그 게시를 해놨으니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뭐 입력하실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 방송을 살려주셔야지 저희가 이 공산주의하고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이 방송은 저희가 게재를 해 놓으니까요. 기독자유통일당에 또 당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